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 할매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2020년 네네. 하반기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작년에 찍어놓은 영상이 네.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좀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구군의 예상을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점괘가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기를 디테일하게 일러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자년에는 특히나 기흉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기운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질병이나 이런 이제 역병 같은 것이 이제 수그러드는 형상, 그런 형상이고 경제가 무진장 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또 점괘를 받은 생각, 그걸 전달해 드린다면은 음력 6, 7월부터는 경제가 점차적으로 살아날 조짐이 있어요. 이러한 점괘가 나오는 것은 경자년에는 특히 운기 자체가 역상하는 거야. 역상의 기운이 강해서 6, 7월이 되면 살아나는 조짐이 슬슬슬슬 풀리는 거지. 반전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 다시 말하면 피고름을 짜는 거야. 피고름을 짜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고름을 짜고 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뜻이지. 이전 구군에서 8월이면은 전염병 예상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쯤 심상치 않은 기운은 돌겠으나 어쩜 무난히 돌아간다는 그런 점괘를 이제 나중에 또 받았어요. 이보다 윤달을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경자년의 윤달이요? 그럼 윤4월. 왜 그러냐면은 경자년의 윤달은 기흉이 상반되는 윤달이야.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올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살피지 않으면 큰 화가 나기 때문에 특히 윤달을 잘 살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제 쪽하고 그다음에 사회 쪽으로 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치 쪽은 좀 어떨까요? 정치? 6, 7월이 가장 문제야. 6, 7월. 6, 7월의 기운을 보면 알아. 우리나라의 구군의 기운. 그러니까 경자년의 6, 7월 음력이에요. 경자년의 6, 7월의 기운은 예를 들어서 썰물이 들어오면 민물과 만나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기운도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만나서 뭔가 폭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군을 얘기할 때 이 점괘가 구군에 대한 것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에 나와 있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시기가 6, 7월인데 달로 6, 7월이 아니라 기운으로 6, 7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 7월이란 무슨 얘기냐. 총선도 끝났죠. 네. 거기서 부딪히고 부딪혔던 것들이 품어져 나갈 거는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쌓였던 것들은 터뜨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가름이 난다는 뜻이겠지. 고로 하반기에는 뭔가 새로 상생하는 그런 구군으로 바뀔 것이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무튼 올해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힘들고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나라 구군, 하반기 구군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점차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니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삽시다. 대원사 맷돌 할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실 때 충격을 받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나라의 머리가 바뀐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 해 겨울에 그랬잖아요.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해 봄인가에 제가 그 공수를 서울에 있는 신당에서 받았는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는 게 아니니까 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올해에 조만간에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냐. 아직 임기가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분 얼굴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시지? 그러고 나서 겨울에 이게 완전히 판이 뒤집혀서 그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 뒤부터는 잘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앉아 있어야지 하고 이제 꽂고 앉았어요 하고 있는데 딱 하자마자
대통령이 된다. 되게 놀랐어요. 이 얘기는 저 여쭤본 법사님 그리고 가족분들, 저희 가족분들은 다 아는 얘기라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걸 블로그나 이런 데 알렸어야지. 기록이라도 남기게 막 이랬는데 좀 아쉽게 그렇게는 못했고 2020년 9분 기록을 하면 남겨볼까요? 2020년에는 윤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연달이 있는 년. 맞아요. 굉장히 지식이 많으시네요. 놀랬어요.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윤년은 윤 달이 끼는 해를 윤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요. 윤 달이 예로부터 손 없는 달이라고 해서 이장도 많이 하고요. 뭐 밀례도 많이 하시고 이사도 많이 하시고 결혼도 많이 해요. 근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 달이 2월 달에 끼면 농사도 풍년이 되고 재수 좋은 해가 되는데 5월 달에 끼게 되면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든다. 이런 옛말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5월 달에 윤달이 들어요. 음력 4월 끝나고 바로 또다시 윤 4월이 들고 그 이후에 음력 5월 달이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전염병이 이렇게 돌잖아요. 바이러스로. 그래서 옛말은 틀린 말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군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색깔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약간 회색빛에서 이제 연기 품은 듯이 회색빛에서 검은 빛으로 좀 많이 비춰지기도 했어요. 화재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땅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화재, 불난리가 난다든지 물로 인해서 또 홍수라든지 뭐 바닷물이 막 넘쳐난다든지 이런 좀 자연재해가 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 피바람이 약간 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경제로 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좀 그런 걸로 좀 비춰지기도 해요. 정치 쪽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맞춰보자면 거짓이 점점 드러나고 들통나는 시대가 된다. 진실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 시국이나 운이 바뀌는 해라서 바뀌기 전에는 막 들고 나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비춰져요. 모든 분들이 불안에 떠시고 남의 것을 뺏어가고 빼앗기고 이런 시대가 아직까지는 좀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리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대세인 말 있죠?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막걸리 한 사발. 다 사람들은요 힘들수록 애국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운명. 2020년도 하반기 대한민국 국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경자년은 절치부심하고 또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짧게 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신령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또 전반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유치해서 얘기 드리려고요. 다 우선 이제 경제 쪽으로 내수 경제 부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 밖을 또 안 나와.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외출 자제하지, 여행 자제하지. 돈 잘 안 쓴대요. 그래서 미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봄부터 이미 이제 불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가을 되면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불경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돼서 내년까지, 후년까지 한 2, 3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경자년은 냉장고 속에 씨앗이라고. 그 씨앗을 이제 밭을 갈아서 어디에 심고서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거 달려있다고. 그리고요. 부동산은 가계부채 때문에 아파트, 주택, 상가 싸게 많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돈들이 없으니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빈상가가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아파트, 주택, 상가 저가 매매가 이제 급증을 한다 치더라도 일부 이제 강남의 개포지구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강남이 대세잖아. 그리고 건축, 건설, 토목 경기는 없어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살 사람도 없고 거래하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구가 폭망했잖아. 우리나라 어떤 이제 건설 경기나 뭐 경제 이런 것들이 산다 그러면 대구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문화 쪽으로는 한류라 그러잖아.
한류가 뭔지 아시죠? 한국의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봄에 세계적으로 대세인 뭐 한류 중에 하나가 봉준호 감독.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사관왕, 기생충 막 전 세계에 날렸잖아. 막 상도 많이 받고. 그걸 보면서요.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미국도 한류를 타는구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드라마, 음식, K-팝 등 뭐 이런 것들이 한류였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한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뭐 세계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한류다 하고. 그리고 정치. 요번에 이제 투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검찰이나 교육개혁 뭐 이런 거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한 건 전 잘 몰라요. 어쨌든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 얘기했잖아. 지금 요새 난리더라고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뭐 사망설도 있고 이런 이제 내부적 균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위기 상황이지만 망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끄럽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잠잠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아베의 정치 몰락, 개욕 먹고 있잖아. 그리고 경제 파탄. 이건 이제 누구한테 책임 돌려야 돼? 일본 이제 국민들이 많이 힘들겠지. 그리고요, 연말에 미국의 트럼프 대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들어오겠죠. 뭐 누구나 호불호가 있겠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 트럼프를.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아직은 강력한 대세, 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이제 학원이나 교육 사업, 뭐 온라인 유튜브 사업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경자년에는 물의 기운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감기, 폐렴,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증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이 걸리지 않으면은 중풍도 조심해야 돼. 수기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연말 찬바람 불면은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한다 그랬죠. 미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수기운 때문에 각종 냉해, 농작물이 흉작 이러면은 채소값 올라가거든. 양념이나 채소값 미리 대비하세요. 그리고 올 여름이나 이제 늦가을에도 거센 태풍이나 비 피해 예상돼요. 조심해야지. 그리고 연말 연초에도 화재수 많았어. 연말에도 많을 거예요. 대형 화재 조심해야 되고요. 경기 침체잖아요. 직장 구하기 힘들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들 막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거든. 그래서 돈이나 재물로 인해서 칼부림, 그리고 이제 정신 이상자들 정말 드러날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 대구의 코로나도 어느 종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숨어 있다가 더 크게 어떤 뭐 드러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가기 전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뭐 이제 집단 자살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사실 무섭고 두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유치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가장 힘들 때 아까 얘기했잖아. 주모 국뽕 한 사발. 애국심, 달래 애국심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것도 애국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국운 안 좋긴 하지만 노력하고 그래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국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난번에는 이제 좀 운이 좋아지는 방법과 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물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번은 반대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애군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왜 모를까? 모르시는 분이 다 아는 것만 물어보는 것 같아. 응? 느낌이 있잖아. 안 하고 싶은데, 응? 갔어. 안 하고 싶은데 했어. 분명히 깨져. 안 가고 싶은데 갔어. 꼭 싸움질나. 그런 것들을 왜 못 피하고 못하지? 미리미리 일러주는데, 조상에서 일러주든, 내 직감에서 느낌에서 미리미리 일러주는데 사람들은 꼭 가갖고 관제에 걸리고 동업하지 말라는데 주위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럴 거야. 그런데 꼭 하다가 또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미리미리 일러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늦게 알아서 그렇게 해서 꼭 낭패를 본다 그래.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사람 믿지 마라 그러는데 무당이 사람만 믿으면 어떡해. 그지? 신만 믿고 가자는데 꼭 사람 만나서 낭패를 걸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삼촌이야도 그렇잖아. 삼촌이야도 이번만 하다가 틀어진 적 많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자신 믿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내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남의 말도 들을 이유가 있어. 기가 너무 팔랑귀인 아저씨 아줌마들은 빼고 그것만 잘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올해 하반기에는 동물들로 인해서 나비나 모기나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병들이 많이 차근차근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충 같은 것도 조심하고 동물 같은 것도 조심하고 물 같은 것도 꼭 석수물 사다 먹고 끓여서 먹고 그렇게 비켜서 가야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대.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양력 8월 때 되면 또 불운이 찾아와요. 양력 8월 달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잔병치레 먼치레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올해는 독감도 빨리빨리 맞고 또 안 좋은 것도 빨리빨리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대. 또 굉장히 똑똑해요. 미국에도 호주에도 일본에도 외국에서 저 목소리 들으려고 많이들 오는데 우리 엄마가 촬영에는 나오지 마라 동자님 나오지 마라 그래요. 애기 목소리 내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우리 엄마 답답해요. 이런 자리에 꼭 나와서 그런 얘기도 빨빨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지금도 산불 크게 난다는데 또 크게 났잖아요. 근데 10월 달에도 산불 크고요. 바다에서도 꽝 한번 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조금씩 비켜가야 돼요. 올해는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고 어른들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는 게 좋아요. 삼촌도 다음 달에 약간 접촉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다음 달에요? 네. 다음 달 17일 정도에 삼촌 사고수 있대요. 차 운전 안 하겠습니다. 네. 나 되게 똑똑한 또리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밖에 신도님들 쭉 앉아있었는데 그분들도 또리 장군 목소리 들으러 왔는데 내가 오늘 여기 나서려고 안 나왔었어요. 오늘 본 질문과는 다르게 네. 아이께서 이제 2025년 올해 하반기 구군을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는요, 어떤 부분이요? 하반기 이제 나라에 대한 아까 이제 질병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큰 병고 생겨요. 경고예요? 네. 막 나라 일 하시는 아저들끼리 막 싸우고 연애 쪽에도 조금 막 큰 구설이 생겨서 시끌시끌할 거고요.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연예계 쪽에 조금 시끌시끌한 그래서 연예인 하나가 완전 개작살 나는 그런 운바람이 들 거고요. 12월 달에는 나라 아저씨들끼리 막 톡톡톡톡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막 싸움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저씨들 세계적인 대망신이에요. 대한민국 하면 국회의원 아저씨들 싸움하는 것밖에 없대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겠네요 올 하반기에. 네. 12월 달에는 아저씨들 국회의원 아저씨들 막 싸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무서워요. 자연재해 이런 것 쪽도 여쭤봤는데 자연재해 어떤 거요? 산불요? 올해 하반기에 또 큰 산불이 10월에요. 10월에 나요? 네. 얼마 전에 4월달, 5월달에 우리 엄마가 산불 난다 했는데 진짜 산불 났잖아요. 근데 고성 쪽에는 작년에도 났고 올해도 또 날 거라는데 또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산불. 무서워요. 내년에도 3년지기로 고성 쪽이나 속초 쪽에는 3년지기로 나라 그래요. 내년에도 또 한 번 부를 거예요. 거기 산할아버지가 화났어요. 산을 막 퉁기고 내리고 붕그고 이래서 산할아버지가 화났어요. 산신할아버지들이 산에 있어야 되는데 산신할아버지 다 땅바닥으로 내려오게 생겼대요. 인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인간들이 자기네가 그만큼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더 많이 불리려고 남의 것 뺏으려고 뭐 하려고 또 더 잘 살아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구리시 화주당 태백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피디님. 네, 선생님 이번에 구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예, 예. 한번 영상에 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구군에 대해서 우리 신령님한테 지리산을 가고, 계룡산을 가고, 태백산을 가서 일단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대로 구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는 9월이면 잡힐 것 같아요. 양력이에요. 양력 9월이면 다시 잡힌다 볼 수 있습니다. 확산됐던 것들이 코로나가 다시 잡히고 이게 국민들이 잠재된 정신이 있어서 국민 의식이 있어서 9월이면 우리 신령님이 잡히니 걱정 마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진화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예, 국격이 높아지는 거죠. 의료 체계가 정말 잘된 나라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뭄과 폭우가 심해져요. 비가 너무 안 왔다가 폭우가 너무 왔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올해. 또 불로 인해 또 힘들어지고요. 불로 인해 힘들어지는 건 산불이 많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폭파사고나 그냥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고수가 많이 나거나 거기서 불이 나거나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고 힘든 경제로 인해 부동산 경제가 침체됩니다. 강남 불패라고 그랬잖아요. 강남 불패도 없어집니다. 강남도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하반기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대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예, 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죠. 양극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져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없고 중간 계층이 아예 파괴가 되는 거죠. 또 오늘 태풍으로 인해 볼 때는 신령님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온다고 해요. 큰 게 세계가 온다고 봐요. 세계 와서 우리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좀 못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겠죠. 그걸로 인해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이 일단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이제 물러나요. 올해 몰락을 하면 내년에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왜 물러나게 되면 코로나 대응 실패고 일본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아베가 신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물로 인해 태풍으로 쓰나미가 발생되는 게 2개가 발생될 겁니다. 크게. 그래서 많이 힘들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 북한 정권 김정은은 지금 4월 달에 한 번 숨었죠. 10월 달에 한 번 더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 김정은 상태, 몸 상태가 10월에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가 있잖아요. 그게 신령님 말씀으로는 9월이 되면 20% 인상안으로 합의점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디테일하네요.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구리시 화주당 태백도령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